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지난밤에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1.4%입니다. 예상인 플러스 1.1%에 비하면 전형적인 GDP 쇼크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즉 다른 조건 동일하다면 미국 경제 망가진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가는 박살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시장은 쌍수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잔치 분위기입니다. 미국 주가 폭등했습니다. 나스닥 3.1%, S&P 2.5% 이렇게 올랐습니다. 성장이 망가지면 즉 경제가 망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주가와 함께 화폐 가치도 같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밤 미국은 주가도 폭등하고 달러도 폭등했습니다.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린다는 것인데 이 돈이라는 것이 흥하는 곳으로 몰려서 더 흥하게 만들고 망하는 곳에 가장 먼저 탈출해서 더 폭삭 망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돈의 생리 아닙니까? 그래서 나보다 시장이 더 똑똑하다는 점에서 시장보다 더 똑똑한 놈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없다는 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숨어있는, 즉 말하지 않는, 교과서에 없는, 강의실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전제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 시장을 종합을 해보면은 1분기 미국 GDP 폭삭 망가진 거, 이거 너무너무 잘 된 거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유를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 경제 성장률 추세 한번 보겠습니다. 팬데믹 초반에 전무후무하게 박살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20년대 그 대공황보다도 더 심하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바로 V 회복을 해서 위로 또 오버슈팅을 엄청 했습니다. 그게 그 미국 GDP 그래프에서는 잘 볼 수 있고요. 한국은 X축이 좀 짧아서, 구간이 짧아서 잘 안 보이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서 오버슈팅이 막 어지러울 정도로 위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스카이 라케팅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게 일종의 과도 상태, 트랜지언트 스테이트를 지난 거 아니냐 이겁니다. 트랜지언트 스테이트, 과도 상태를 지나고 나면 바로 스테이디 스테이트, 즉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 경제건 이 자연현상이건 다 속성이라고 봅니다. 속성. 그래서 팬데믹 이전과 그 이후, 팬데믹 이전에 오래된 상태, 그게 정상 상태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버슈팅 이후에 성장률 값이 너무 높았다는 거 알 수 있고 이제 정상으로 더욱 가까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GDP 디플레이트 그래프 한번 보시면 대략 7% 이상, 8%, 어저께 발표된 게 8%였습니다. 그런데 명목 GDP 성장률은 6%에서 7% 사이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GDP 디플레이트가 더 높았는데 이거는 GDP라는 게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서비스 수량 곱하기 시장 가격, 이 곱해각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량보다는 가격이 더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즉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명목 GDP 성장률이 저렇게 거품이 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기반으로 성장한 변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산이 회복되는 것보다 수요 회복이 더 빨라서 수요 초과 현상이 지속돼서 가격이 오르는, 즉 인플레이션이 진행됐던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유크레인 전쟁이나 다른 원인들은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 또 미국 고용시장은 너무너무 좋죠.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로 좋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일자리가 충분해서 일하면 돈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플레를 왜 그렇게 무서워하겠습니까? 돈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연준은
오직 두 가지 일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만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물가 안정시키고 고용을 최대로 유지하는 거. 그래서 물가 대책으로는 금리 올리는 것인데, 그래서 인플레를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금리 올라가고 시장에 돈을 줄이는 거, 이걸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5일 후에 지금 연준의 5월 회의가 예정돼 있죠. 여기서 금리를 또 올린다는 것인데 얼마나 올리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올리느냐. 그래서 CME의 패드와치 전망치를 보면은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확률을 이 시각 현재 97% 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75%에 불과했고요. 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확률이 25%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는 75 올릴 확률이 99.6%였고 100bp 올릴 확률이 0.4%였습니다. 즉 25bp 가능성은 사라진 겁니다. 일주일 전에.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연준 의장이 한 두어 번 공식 석상에서 50bp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고 있다. 또 뭐 또 심지어 자기로서는 한 50 정도, 자기라면 한 50 정도 올리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었죠. 즉 75bp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연준 위원들도 대부분 자기는 75bp 올리는 거 반대한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의견을 발표를 했었죠. 물론 초강경파인 블라드 위원은 예외입니다. 언제나. 이분은 언제나 초강경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75bp 올린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 확률치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번 GDP 마이너스 성장 쇼크 때문에 연준이 50bp 올릴 가능성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걸 주목하는 거로 저는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호재 아닙니까? 75 올릴 거라고 다들 쫄고 있는데 50만 올리면 엄청난 호재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로 정리를 하고요. 미국 경제 펀더멘탈은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이걸 지금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번 시장의 반응은 1분기 GDP가 지구 전체적으로, 즉 대부분의 국가들이 둔화될 것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저도 뭐 이런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미국 소비 지출은 2.7% 발표됐었죠. 이전보다 증가했고요. 즉 소비는 탄탄하고요. 그렇다면은 GDP 역성장 원인이 뭐에 있겠는가? 생산량이 줄어든 거 아닌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에 적응해 간 거 아니냐? 앞으로 경기 살짝 둔화될 테니까. 그래서 그동안 거품을 좀 걷어내고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 호재로 지적할 수 있는 게 이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신호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은 고점 돌파를 지금 못하고 있고요. 피크아웃 되는 조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 다음 달러 강세 지속되면요, 미국의 수입 물가는 둔화되는 거 아닙니까? 수요 초과 현상 지속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장의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모두 동시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나 식품 가격이나 또 지금 이제 막 팬데믹이 풀리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는 그동안 억눌려 있다가 이제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행과 관련된 이런 품목들은 앞으로도 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겠죠. 이런 거는. 그러나 초기에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품목들부터 진정될 가능성. 그래서 GDP라는 게 평균 내는 거니까, 물가지수도 다 평균 내니까 시장 평균은 피크아웃 될 가능성 반영하지 않을까. 요거 앞으로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준의 양적 긴축, 지금까지는 양적 완화, 즉 QE를 했다가 이제부터는 양적 긴축, 즉 QT를 한다는 건데 QT 정도가 어느 정도냐?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매달 950억 불씩 롤오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채 600억 불, MBS 350억 불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건 말이죠, QE 당시에 매달 1200억 불씩 돈을 푼 것보다는 현재가 완화된 겁니다. 1200불 풀 때 국채 800억 불, MBS 400억 불씩
매달 사들였잖아요.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QE보다는 QT를 약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장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그래서 좋은 거죠, 당연히. 연준은 본질적으로 언제나 시장 친화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지금 뭐 제가 특히 강조했던 게 있는데 한 서너 달 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그 당시 말씀드릴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장, 뭐 고용 이런 게 잘 나오면 호재였는데, 예? 지금부터는 성장, 고용 이런 게 잘 나오면 악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지금부터는 정책 방향이 성장이 아니고 물가 잡는 것, 억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여전히 GDP 좀 나쁘게 나오고 고용 지표 좀 나쁘게 나오면 좋은 겁니다. 호재입니다, 호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하면은 미국 경제 GDP 마이너스 나왔지만 여전히 강력하고요. 과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정상 상태를 형성한 이후에 다시 여전히 세계 시장을 견인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정리가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5월 연준 이후에 미국 시장 저는 강세를 전망해 오고 있는데 이 견해를 지금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스피 파생 시장 한번 보시면은 5월 옵션 시장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선물은 6월이 만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큰 어떤 방향성 의미 부여하기 힘들다고 보고요. 외국인들 지금 콜 매도 풋 매수 하는 거 아닙니다. 보시면 오히려 풋 매도 하고 있고요. 콜 매수 포지션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주말경에 파생 삼국지로 자세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삼성중공업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가스 산업 지금 고도 성장 배경으로 해서 가스 산업과 공급 체인중, 공급망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이 차지하는 거 핵심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FLNG하고 LNGC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로 삼성중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이거 매우 강력하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시대 때문에 다른 어떤 컨테이너선 이런 데 대한 수요도 매우 강력하고요. 뭐 벌크선이나 이런 것들은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만들어 달라 그래도 딴 데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공급하는 주식 지구상에 한국의 조선 빅3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독과점이고요. 뉴욕 증시에도 없고요. 런던 증시에도 없고요. 오직 지구상에는 코스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선주 사려고 한국 코스피로 다 와야 합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는 원 환율 상승 초래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좋은 대형 구조적 호재입니다. 삼성중공업에게는 조선주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환율 한 1240원 근방에서 제가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1274원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거의 막 일주일 새에 이렇게 올라 버렸는데 이거 환율도 오를 것 같지 않습니까? 달러 강세 더 지속되겠죠.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300원 넘기는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내 물가에는 안 좋겠죠. 그러나 이 조선주에는 대형 호재입니다. 구조적인 호재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달러로 받아갖고 원화로 결제하기 때문이죠. 또 선가 상승, 백값 올라가는 것은 더욱 쇼티지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 초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걸 단기간에 이 공급을 늘려줄 수가 없습니다. 가령 뭐 반도체 찍어내듯이 자동차 라인 풀과당에서 자동차 막 찍어내듯이 자동차도 그냥 막 찍어내버리잖아요. 프린트 하듯이. 배 공급을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쇼티지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후판 가격 내려야 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어떤 분께서 댓글에서 사진처럼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갖고요. 매우 감사드리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한 거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 사진처럼 작년 하반기 그 후판 가격 협상이 8월 10일경 타결됐고요. 그 이후에 그 8월 10일경 타결되고 나서 석탄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 그래프에서. 그런데 그 댓글에서 주장하신 그 내용은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후판 가격 하락, 그 후판 가격 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펴면은 포스코가 항변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또는 포스코가 물론 처음부터 석탄 가격 상승을 이유로 후판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삼성중공업이 다른 사실로 오히려 후판 가격 내려라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러니까 석탄 가격 올라간 저 그래프는 원자재 중에 하나일 뿐이다. 포스코 입장에서 원자재 중에 하나일 뿐이고 스팟 가격이죠. 스팟 가격. 그래서 포스코가 저렇게 지불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포스코의 지불 가격이 아닙니다. 포스코도 장기 그 계약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판 가격이라는 게 저런 그 원자재들, 그 뭐 철광석이건 뭐 석탄이건 그런 것들을 그 스팟 가격의 오르내림을 전제를 하고 당연히 오르내림을 전제를 하고 대략 한 6개월간 적용되는 협상 가격입니다. 후판 가격이라는 게 협상 가격. 그래서 석탄 가격이 포스코의 원가에 미치는 비중, 그거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결정적인 수준은 아닐 거다.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만약에 석탄 가격 비중이 포스코의 원가 구조에서 비중이 크다면 그러면은 석탄 회사가 포스코를 잡아 흔든다는 것인데 그거는 임파시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원가 구조를 가져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예, 만약 그렇다면은 석탄 회사를 포스코가 지배를 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가격이 포스코의 원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일단 말씀드린 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석탄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서도 포스코는 1분기 이익 서프라이즈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팟 가격도 또 스팟 가격 추세를 보면 고점에서 방향을 아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삼성중공업 입장에서 또는 조선 3사 입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하면 그러면 이 지금 주주 이익을 위해서 회사 이익을 위해서 협상팀들이 주주 이익과 회사 이익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을 해야 하는 의무, 그게 바로 신의 성실 의무 아닙니까? 그걸 위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높은 가격으로 그냥 후판 가격을 그냥 올려줘 버리면 삼성중공업에는 손해를 끼치고 포스코에게는 이익을 주는 행위니까 그거는 주주 또는 회사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되고 그게 바로 그 법률적으로 구성하면 업무상 배임이라는 그런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협상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아주 후판 가격 인하 주장을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것입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